반갑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계사가 찾아가는 회계사 6번째 시간이고요. 프랑스 최대 은행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인영 회계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인영이라고 하고 201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11년 12월부터 삼성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에서 ALM 부서를 다니고 있는 조인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사가 된 후부터 네. 지금까지 양력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직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11년 12월에 한국회계법인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 텍스 본부에 있다가 이제 건설회사를 검사하는 ICHR 본부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병원 관세본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년차 때 딜 어드바이저리 업무로 이제 트랜스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각종 회생이나 매수자문, 매각자문,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요. 이제 3년 반 정도 회계법인 생활을 한 다음에 한국신용평가라는 신용평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해서 기업평가본부로 이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맡았던 산업은 처음에는 호텔, 레저, 의류 이렇게 업무를 맡고 하다가 마지막에 조선을 조금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2년 좀 넘게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한국신용평가로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여유 시간이 생기고 해서 뭐 화목 정도의 프랑스어를 갑자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평사 이야기 잠깐 해도 될까요? 그러면 신평사에서는 네. 무슨 업무를 했고 어떤 게 좀 더 좋았고 안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생각보다 회계법인이랑 신평사에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딜에서 가치평가 업무를 할 때는 이 회사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뭐 얼마에 팔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격 위주로 채정을 한다면 신평사에서 보는 관점은 내가 지금 빌려준 이 3천억짜리 채권을 3년 안에 이 회사가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그래서 신평사에서 다뤘던 업무는 이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어떤 등급으로 이 채권을 매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채권의 등급을 매기는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마침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막 우수수수수 내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첫 평가가 이제 등급 하향 조정하는 평가. 기업에서 엄청 하기 많이 오죠. 사실은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등급하는 결정은 등급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제 평가연구원이 이제 리포트를 가지고 등급 제시를 하면 이제 4명으로 보통 구성된 위원들이 토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등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지표들 때문에 등급을 내리면 이제 제가 통보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도 당연히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올려드리고 싶지만 뭐 또 좋게 사는 거니까. 그런 게 조금 아무튼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들의 어떤 반대의 직면에서 내가 정확하게 논리를 내세워서 회사를 설득시키는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네. 그 돈은 회사에서 받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회사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 네. 확실히 수수료를 거기서 받으면 여기서 등급을 안 줘? 그러면 다른 신용평가 회사로 옮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근데 어떻게 막아요, 그런 거는? 일단 그 국내에서 지금 신용평가 회사채를 신용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3개에서 다 받는 회사도 있어요. 그건 회사가 하기 나름인 거죠.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최소는 뭐 이만큼 받아야 되니까 그 이상은 다 회사의 선택이고 만약에 너네 내릴 거야? 너 다른 회사 갈 거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그 이제 기관들이 너 이 한신평 등급 받아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들이 뭐 너가 등급 낮게 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갈래 라고 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속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도 더 많은 정보를 내놓아서 당당하게 신용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등급이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회복을 해서 더 자료를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등급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예전과는 달리 평가사와 회사 간의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상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뭐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평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이제 글도 좀 쓰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자 많이 연구하네요, 거기서.
거의 혼자 해요. 거의 혼자서. 본인 성향에 맞는 거예요? 그 혼자 하는 게? 그게 조금 약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에서는 내가 함부로 저녁 약속 잡을 수 없고 저녁 약속은 맨날 비워놔야 되고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막 저녁 약속 잡고 그러다 보면 친구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고 약간 그렇게 많이 됐는데 신용평가사는 어쨌든 내가 이 기간 내에 일주일 내에 내가 오늘은 야근하고 내일은 친구 만나야지 뭐 학원 가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회계법인에서의 어떤 그런 막 한 15명이서 나가가지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일하고 그런 하고 재미는 없네요. 그런 재미가 좀 없죠. 반면 장단이 분명히 있는 거를 정말 다르다. 두 개의 회사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게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원래 프랑스어를 조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도 못했다가 프랑스 학원을 다닌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마지막 학기에 프랑스로 한 학기 4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는데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교환학생 출신이라는 약간 그런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프랑스로 교환학생 갔다 왔다고 하면 막 말도 시켜보고 하는데 못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꼭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법인에 다니면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신평사로 이직을 한 다음에서야 학원을 다니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신평사 학원 학원이래. 신평사 다니면서 프랑스 학원을 다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프랑스에 갈 그런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프랑스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제가 뭐 내가 프랑스에 가겠어 이렇게 해서 사실 갔다기보다는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 프랑스어가 재밌었고 마침 지인이 공짜로 MBA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 그 요강을 봤더니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서 어차피 이제 유럽은 보통 대학원 과정이 1년이거든요. 뭐 가서 1년만 놀다 와야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이제 14개월짜리 과정이었는데 그냥 1년 동안 재밌게 놀다 와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일단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느낌으로 나는 안신여운을 나에게 주겠어.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죠. 스쿨이라고 해야 되나요? MBA. MBA 그게 14개월짜리. 네. 능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 전에 그 다음에 한 달 생활비, 소정의 생활비, 집값 정도 낼 수 있는. 그러면은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면접도 보고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면접은 프랑스 사람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됐나? 그때 당시가 이제 불어 공부한 지 어쨌든 1년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이제 불어 자격 시험 생각보다 시험은 시험이에요. 실제로 말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워서 가고 이렇게 하고 객관식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다음에 GMAT 또 시험이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제 인터뷰가 남았잖아요. 근데 인터뷰는 뭘 물어볼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을 그냥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물은 차갑습니다라는 말도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냥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나는 뭐 어떻게 뭐 회계법인에서 뭐 회생 조사 업무를 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불어로 다 외웠어요. 그냥. 그리고 얘가 무슨 질문을 해도 그냥 내가 외운 말을 말했어요. 길게. 그래서 마지막에 제 불어 실력이 의심이 됐는지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대충 했어요. 그냥 어쨌든 동물 이름은 아니까 고양이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유연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잘 넘어갔네요. 스카이프 면접이었습니다. 스카이프 면접. 그래서 2월 달에 면접을 보고 4월 달에 합격 발표가 나서 퇴사하겠다고 어나운스를 하고 6월 달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달에 그만두고 14개월 동안 프랑스 가가지고 MBA를 네. 과정을 받았다. 네. 혹시 그 과정에서 뭐 힘든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점은 좋았다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과정의 일환이 이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일본, 중국, 모로코, 러시아, 브라질, 레바논, 프랑스 뭐 등등 이제 르노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학생들을 뽑는 건데 저희가 18명이었는데 국적이 9개였어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8개월은 수업 방학도 없이 8개월 내내 수업하고 6개월이 인턴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마스터를 할 때에는 인턴십을 하지 않으면 마스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해야 되는데 인턴을 이제 크레딧 아그리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농협 거기서 유럽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부서에 6개월 동안 인턴을 했었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 그때가 왜 힘들었어요? 그때도 아직 이제 말이 유창하지 않은데 막 이 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했던 업무가 매주 있는 회의록을 적는 업무였는데 회의로. 이제 사실 우리가 회의록 인턴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쉬운 그쵸, 업무니까. 그쵸,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 한 단어도 제대로 알아듣는 단어가 없이.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막 진짜 거의 막 혼자서 밤 9시까지. 정말 걔네는 막 집에 가는데 혼자서 이제 9시까지 녹음을 받아 적으면서 안 들리는 거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아, 아무튼 회의록 적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8개월 수업, 6개월 인턴 하고 졸업하고 나서의 생각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14개월 그냥 나 놀러 가야지. 그냥 여행처럼 하고 갔다 와야지 라고 했는데 14개월 끝났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4개월이 끝이 났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봤더니 음. 다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전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한신평이에요, 회계법인? 두 개 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MBA인데 어쨌든 이거를 발판으로 나의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 바로 돌아가자고 봤더니 불어도 좀 시원찮고 좀 거기서 업무 경험도 6개월이라고 하기에는 경험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러면 3개월만 나에게 시간을 줘서 일자리를 알아보자. 3개월. 3개월 동안 못 찾으면 나는 미련 없이 짐 싸서 한국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갔다면 회계법인 한신평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갔다면 진짜 쉽지 않은 상사. 지금으로 진짜- 생각하면 회계법인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지금쯤은 부장이에요. 그니까 말이에요. 부장이에요. 어쨌든 네. 3개월 동안 잘 구했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하루에 한 2-3개씩은 무조건 어플라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좀 써놓은 그 커버레터와 뭐 그다음에 CV를 바탕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생각보다 면접을 몇 개 봤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이제 제가 BNP에서 2군데 자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는 이제 그 솔바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잘 몰라요. 아무렇게 말해도 돼요. 바젤 비율. 바젤.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쪽은 너무 좀 전문성이 강하고 제가 사실 은행업을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상 업무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제너럴한 데로 가자 해서 ALM을 선택했습니다. ALM은 Asset Liability Management 맞나요? 네, 맞습니다. ALM. 리스크 관리 본부. 바젤이 좀 더 멋있는데 그 바젤 3까지 나왔죠. 사실은 제가 모를 것 같아서 도전하고 싶었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책도 두껍고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피한 것도 있어요. 연봉은 혹시 연봉이요? 뭐 대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 회계법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 프랑스가 생각보다 연봉의 격차가 높지 않아요. 은행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 임금과의 대비는 크지는 않다. 세금을 많이 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스로 따졌을 때는 회계법인보다 조금 많은데 실제로 받는 거는 회계법인보다 적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도 사실 1년을 다 안 다녀봐서 1년을 다 다니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의 장단점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뭐 언어적으로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교환학생 가고 싶지 않아서 CPA를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점을 전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적으로 있어서 상하관계가 좀 한국보다 좀 덜하고 출퇴근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금요일에도 뭐 5시 되면 집에 가고 휴가가 1년에 45일이고 45일이요? 9주예요, 9주. 5, 9,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작다고 해요. 사람이 또 욕심 끝이 없으니까. 60일 줘도 작다고 할걸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뭔가 내가 최적의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한 업무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그걸 제 장점으로 꼽고 단점은 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어적인 부분에서 제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특별하게 차별을 주는 건 없지만 어쨌든 아시안의 외국인의 여자고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한국으로 가야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더 많아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계신다. 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갔지만 지금 제가 1년 전, 2년 전을 과거를 떠올려 보면 되게 뭔가가 많이 변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아, 대학교 들어가야지, 회계사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회계사 들어가서는 뭐 여기서 무슨 뭐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앞도 잘 안 보이고 목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가 적어도 뭐 몇 가지 해야겠다, 뭔가 개선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니까 좀 동기부여도 되고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BNP 파리바에서 일하는데 회계사 자격증이 도움이 돼요? 아,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프랑스에서 회계사 업무를 하려면 3년짜리 디플로마가 박사 학위에 준하는 학위를 따야 돼요, 따로. 대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빅4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제 일정 수준 매니저 이상이 되면 학위를 따는. 그래서 제가 회계사라고 하면 회계 감사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을 볼 때도 제가 회계사인 거를 강조를 하지 않았고 다만 도움이 되었던 거는 제가 어쨌든 글로벌리 되게 유명한 회사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KPMG도 그렇고 한국신용평가도 무디스의 자회사니까 사람들이 아는 회사를 나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너 거기서 업무했니? 아, 너가 뭐 했는지 대충 알겠어. 그럼 너의 경력도 다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회계사 자체 자격증보다는 저의 그런 경력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번은 당장 제가 짐을 싸서 프랑스로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아. 왜냐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아, 뭐 그래도 뭐 어디 가겠어, 그냥 일단 다녀보자, 나 뭐 MBA 간다고 달라지겠어? 뭐 이런 반응인 반면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그냥 뭐 안 되면 1년 정도는 뭐 재수했다 생각해도 되니까 갔다 와야지. 약간 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이 자격증으로 내가 막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막 내가 막 이 자격증만 따면 나는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어, 이게 아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아, 내가 직장을 구하고 싶을 때 직장을 못 구하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확신. 그게 정말 삶에 있어서 큰 안정성을 주는 것 같고 도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나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회계 재무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근데 주위에 거의 없어요? 프랑스가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프랑스가 핀테크, 금융, 은행 산업들도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금융, 재무, 회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지만 한국과도 교류가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교두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 교두보가 된다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뭐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네요. 프랑스랑 한국이랑 교류가 많이 되면 본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시작된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조회계사님처럼 해외 진출을 꿈꾸는 예비 회계사 또는 현직 회계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막상 약간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내딛어 보면 너무 막 깜깜하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또 이제 막 길이 있고 거기에 막 풀숲을 헤치고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생각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사로서 행복하십니까? 아, 회계사로서 저는 행복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회계사로서 이제 다른 동료 회계사를 만날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지한성 선생님 같은 아주 훌륭한 인맥들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좋으신 분들을 옆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던 점이고 이번은 이제 여러 가지 업무 경험, 기업과 관련돼서는 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면 여기도 지원해 볼 수 있고 저기도 지원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다용처에서의 쓰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회계사에서의 삶도 행복합니다. 인맥, 경험. 인맥 경험. 네. 되게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왜냐면 프랑스에 있기 때문이죠. 모시기 힘든 분, 조인영 회계사님을 모셔봤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